안녕하세요. 건강한 스푼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하려면 하루에 물 2리터 마셔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또 최근에는 이게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 심지어 위험하다는 주장까지 나와서요. 많이들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물을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은지 그 논란부터 해서 올바른 방법까지 속 시원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인데요. 하루에 물을 2리터씩 꼭꼭 챙겨 마시면 뭐 건강에 아주 나쁘고 심지어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근거인가요? 네,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한 대학교의 명예 교수님이 방송에서 언급하신 내용 때문입니다. 핵심은 물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또 너무 빨리 마시게 되면요. 우리 피 속에 있는 나트륨 농도가 갑자기 너무 낮아지는 거죠. 이걸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심해지면 두통이나 메스꺼움, 어지럼증, 근육경련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아주 드물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의식을 잃거나 심하면 심장마비 가능성까지도 제기된 겁니다. 실제로 예전에 마라톤 선수 중에 경기 중에 물을 너무 과하게 마셔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사례가 언급되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그 교수님께서 나중에 추가로 설명하시기로는 그 2리터라는 양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꼭 그만큼 마셔야 한다는 어떤 강박감, 그게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이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2리터 이게 아니라 너무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문제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런데 그 주장에 대해서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좀 다른 의견도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한테도 하루 2리터 물이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많은 의학 전문가들은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 자체로 사망에 이른다거나 하는 주장은 좀 과장된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콩팥, 신장이죠. 이 신장이 건강하다면 생각보다 많은 양의 수분을 처리할 능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물론 아주 중요한 예외는 있습니다. 그 신장 기능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 예를 들어 투석을 하시는 환자분들이나 심부전, 간경화 같은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물 섭취를 좀 제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하루에 얼만큼 마시는 게 안전한지 정해야 하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특정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면 괜찮다. 그럼 애초에 하루 물 2리터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게 꽤 오랫동안 건강 상식처럼 여겨졌잖아요. 네, 그게 아마 한 70년쯤 전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나온 어떤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그걸 좀 잘못 해석하면서 퍼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연구는 음식에 들어있는 수분까지 다 합쳐서 하루에 필요한 총 수분량을 이야기한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그냥 순수한 물만 2리터를 마셔야 하는 것처럼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여러 연구들 보면요. 꼭 물만 2리터를 마신다고 해서 특별히 더 건강에 좋다 이런 명확한 증거는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그냥 잘못 알려진 속설 같은 거였군요. 그럼 무조건 2리터를 마셔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좀 버려도 되겠네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저희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은 하루에 물을 어느 정도나 마시는 게 적당할까요? 음식으로 먹는 물도 꽤 될 텐데요. 네, 그게 참 중요하죠. 사람마다 필요한 물의 양은 정말 다릅니다. 나이나 체중, 얼마나 활동하시는지, 또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과일이나 채소, 또 국이나 찌개 같은 국물 음식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하는 수분만 해도 하루에 1리터가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꼭 물로만 2리터를 다 채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참고로 한국영양학회에서는 74세 이하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 900ml 이상, 여성은 한 600에서 800ml 정도의 물을 음식 외에 추가로 드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요. 나이가 드시면 몸에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요. 의식적으로 예를 들면 1시간에 한 번씩 물을 조금씩 드신다든지 이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만성 탈수를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군요. 목 안 말라도 챙겨 마시는 습관.
그럼 아까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도 또 너무 적게 마시는 것도 안 좋다고 하셨는데 각각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을 아주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저나트륨 혈증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적게 드시면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만성적으로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소변이 너무 농축되면서 찌꺼기가 잘 생기고 그게 쌓여서 신장결석 같은 게 생길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특히 어르신들은 탈수 증상을 잘 못 느끼시니까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물은 한 번에 한 잔 정도씩 천천히 하루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어 드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네, 천천히 나눠서 마시는 거군요. 아,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는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 물 마시면 소화 안 된다고 피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건 맞는 이야기인가요? 물 온도도 궁금해요. 찬물, 미지근한 물. 식사 중에 물 마시는 거요. 그게 소화를 방해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된 사실은 아닙니다. 대부분 건강한 분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다만 평소에 좀 위장 기능이 약하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어르신의 경우에는요.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위액이 좀 묽어져서 소화에 부담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몸 상태를 보시고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 온도는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체온이랑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몸에 흡수되기도 편하고 위장의 부담도 적어서 가장 무난하게 권장됩니다. 찬물은 운동 직후처럼 몸에 열이 확 날 때 체온을 좀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평소에 위장이 좀 약하시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럴 땐 따뜻한 물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요즘 물 대신에 탄산수 같은 거 드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칼로리 없다고 괜찮을까요? 아니면 미네랄 워터니 해양심충수니 종류도 많던데 어떤 물이 제일 좋을까요? 일단 설탕이 많이 들어간 주스나 탄산음료, 또 카페인이 있는 커피나 차 종류는요. 이뇨작용이라고 해서 오히려 몸에서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 대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탄산수는 칼로리가 없긴 하지만 이게 산성을 띠고 있어서 치아의 에나멜, 그러니까 치아 겉면을 좀 부식시킬 위험이 있고요. 또 가스 때문에 장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배가 더부룩해질 수도 있습니다. 수분 보충이 목적이라면 역시 그냥 순수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물 종류에 대해서는요. 일반 정수기 물은 미네랄 성분까지 걸러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미네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스스로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해양신층수나 광천수 같은 자연 상태의 물은 칼슘, 마그네슘 같은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죠. 어떤 물이든 중요한 건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정말 오늘 물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들이 많았는데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어르신들이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1리터라는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둘째, 기본적으로는 목이 마를 때 드시는 게 맞지만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실 수 있으니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규칙적으로 조금씩 챙겨 드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셋째, 물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하루 동안 천천히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넷째,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상관이 많은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다섯째, 수분 보충에는 다른 음료보다는 역시 순수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신장이나 심장, 간 등의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물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정말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 마시는 것에 대한 여러 오해와 궁금증이 시원하게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의사들이 경고한 수면 자세 5가지,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